안녕하십니까, 떼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 및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이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죠. 과세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채권 등 유형 무형의 재산 전반에 걸치고 가족뿐 아니라 전혀 특수관계 없는 제3자한테도 받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증여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자별로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증여를 받았다. 4월 말 기준으로 3개월, 5, 6, 7, 7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서 연부연납, 일반적으로는 5년, 가업승계는 15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미납할 때는 증여해준 사람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누진공제액 빼주는 겁니다.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하고 6천만 원 빼주고요.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한 다음에 1억 6천을 빼주고요.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입니다. 50%에서 4억 6천만 원을 누진공제액으로 차감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증여재산공제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전액에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적용하는데요. 제가 배우자 와이프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럼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도 직계 존속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이에요.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 직계 비속. 제가 아들한테 증여받아도 5천만 원 공제돼요. 아까 직계 존속에서 얘기했을 때 만약 수증받는 사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친족, 예를 들어 사이다, 며느리다, 삼촌이다 이렇게 될 때는 1,0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할머니한테 5천만 원 받았다. 총 2억을 받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배우자잖아요. 이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증여그룹 1, 부모님, 증여그룹 2, 조부모님 이렇게 해서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1억 받고 조부모님한테 1억을 받았죠. 만약 같은 날 받았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을 먼저 공제하던 조부모님한테 공제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5천만 원 한 번 쓰고 끝이에요. 만약 이 5천만 원을 어머님 그룹에다가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니까 1억 원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 하고요. 과표가 5천만 원 남죠? 여기에 10% 해서 500만 원이 산출되는 겁니다. 조부모 그룹이 있어요. 조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니까 여기 1억이 있는데 증여재산 공제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서 5천만 원을 먼저 받았죠?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가 1억이 되고요. 적용세율은 1억 이하는 10%죠. 그 다음 세대를 생략하게 되면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 30% 할증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할 게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포함되지만 서로 다른 증여자에 해당이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신고를 하지만 증여자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 조부모님 쪽에서 먼저 공제를 받았으면 더 세금이 덜하게 되겠죠. 만약 부모님이 먼저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 5천만 원 이미 써먹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같은 날 증여를 했다 그러면 조부모님 쪽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신고 및 납부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는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님한테 10년 전에 증여를 받았어요.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 되니까 과세 표준이 빵이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5천만 원을 증여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번에도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과세 표준이 0이 되죠. 그래서 10년 주기로 증여재산 공제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2021년에 5천만 원을 공제받았어요. 그 다음에 2029년에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년 안에 이게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서 5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신고했다 그러면 일반 무신고는 20% 가산세, 부정 무신고는 40%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과소신고,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작게 한 거예요. 이때는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 무신고와 과소신고와 더불어서 납부지연 과산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는 일별로 계산합니다. 일간 10만 분의 22, 연간으로 따지면 8.03%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증여를 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봐요. 단 금전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증여받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반환을 했다. 그러면 재증여가 돼요. 그러니까 당초 증여도 증여세가 나가고 3개월 뒤에 반환하는 것도 2번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전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체하고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다시 반환했다. 다시 이제 이체한 거예요. 그래도 이 증여, 당초 증여도 과세되고 다시 이체한 것도 과세가 돼요. 금전은 조심해야 됩니다.